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 오후에 부동산 36구 추가 조정 대상 지역 발표해서 거기에 따른 부동산 효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보는 게 현명한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해서요. 36구 추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네이버에 쳐보니 연합뉴스,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부산, 대구 36구 조정 대상 지역 했고요. 부산 9구, 대구 7구, 광주 5구, 대구 광주는 다 지정된 것 같아요. 울산이고 파주, 천안, 창원, 포항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SBS, 한국경제, 뉴시스, 헤럴드, 조선비즈, 비즘, 연합뉴스, 이렇게 헤럴드 경제 쭉 다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그 덧글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덧글이 장난이 아닙니다. 덧글을 전반적으로 한번 직접 한번 읽어봐 보시고요. 근데 여기 봐보면은 전국을 투기 과열지구로 했겠네, 어쨌네, 저쨌네. 좀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심리지 않은가, 이렇게 심리에 대한 것인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이것을 좀 읽어보면, 국민들의 그 심리, 뭔지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경제에 대한 좀 무능함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국을 차라리 다 해라.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끝난 다음에 지정하니 뭐하니 이렇게 온갖 이렇게 비난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번 그것은 참조해서 봐보시고요. 여기 가장 한 것 한번 뉴스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봐보시면 연합뉴스에 봐보니까 부동산 조정 대상 추가 지정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이제 기존에 서울에 잡혀져 있는 것 잡혀져 있고요. 추가 지정이 하얀 걸로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2028년 대구 잡혀져 있고요.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봐보면은 신문의 연합뉴스 것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주혁신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은 광주광역시 전부 5곳 5개구 그리고 순천 요수 광양까지 지정되어져서 여기에 지정된 효과가 나주혁신도시나 담양 화순 여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한번 검토를 해보죠.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요.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 천안, 천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를 거쳐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이들 곳을 조정대상 지역 등 신규로 지정했고요. 지방광역시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23곳 조정대상 지역 신규 지정했고요. 부산의 경우 소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 9곳이 다릅니다. 대구는 중동, 서, 남북, 달서구, 달성구 7곳 다 한 거죠. 광주는 동서남북 광산구 5곳, 울산은 중랑구 2곳, 이곳에도 지방도시의 파주, 천안, 동남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주, 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요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 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현황 여기도 지도에서 이렇게 나와졌네요. 전국 지도로 보니까 서울 보고 위쪽으로 이렇게 남북 서 이렇게 다 되어졌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도로 보면
여기 이제 천안, 세종, 공주, 여기 뭐 이렇게 뭐 다 되는 거죠. 청주, 큰 도시는 전주, 대구, 포항, 울산, 부산, 그다음에 여기 창원, 그다음에 광주, 순천, 여수, 광양, 이렇게 뭐 쭉 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 수요가 최근 몰려 풍선 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 시절이 과열되고 있고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 미만 저가 주택 외지인 매수자가 몰리는 등 이상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 지역에서 외지인 다수와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달 다주택자 매수 비율이 100%인 단지도 있었다라고 말해 창원의 경우 성산구, 우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대비 비중도 있다. 국토부는 전했는데요. 또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단지에 대한 갭 투자도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이 보인다. 앞서 창원시는 성산, 우창구 조정대상 지정을 건의를 논했는데요. 국토부는 우창구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 요건이 충족됐으니 조정대상 요건을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설명했고요. 조정대상 지역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과열을 판단하는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라 정략 경쟁률이 높거나 주택 공급량이 급감해 지역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 지역이고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 밝혔는데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18일 0시부터 내일부터 바로 발생한가 봐요. 이와 같이 조정대상 지역의 인천, 중구, 양주시, 양성시 일부 읍면은 규제에서 해제됐고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추이 등을 분석해 집값 불안 요인이 판단된 곳은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로써 조정대상 지역 투기관리 지역은 49곳이다. 조정대상 지역은 111곳, 투기과열 지구는 49곳이다.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담보대출, 이게 이제 중요하죠. 9억 이하는 구간은 50%, 이거 10% 줄은 거예요. 10%나 이거 70%도 되는데 20%가 일단 무주택자는 70%까지 되는데 이거 일단 20%, 유주택자 10% 줄고요. 9억 초과는 30%로 제한되니까 총 부채에 비해 50%가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많이 주네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념 관련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의 자격 요건이 높아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대규모로 지정할 것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 수성구, 김포 등을 이곳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과 부산,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등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에 단속에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고요. 주택구입, 자금조달, 적정성 등을 점검해 불법 증액을 가려내고 업다운 계약, 집값 담화, 불법 중개 행위 등에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죠. 제가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뭐 똑같을 거라고 예상되어지고요. 우리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강주 지역에 계신 분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가만히 있을까? 이게 가장 뭐 궁금한 거겠죠. 그리고 광주광역시 옆에 있는 나주혁신도시, 화순, 담양, 장성, 뭐 한평 이런 데는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거에 대한 뭐 궁금증이겠죠. 결론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둘 다 오른답니다. 둘 다 올라. 둘 다 오르는 이유는 간단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면 세금이 그 양도세가 강화되죠. 강화돼. 이게 매도자는 매도 물량을 줄입니다. 매도자는 매도 물량을 줄이고 매수자는 뭐 대출 제한이 뭐 들어가고 하니까 당연히 매수자도 매수 수요가 줄겠죠. 근데 원래 매수자는
광주광역시에 집을 살려고 했는데 대출을 강화시키니까 광주에 있는 집을 못 삽니다. 근데 집을 사고 싶어 해. 근데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집값이 더 올라. 제가 왜 더 오른다고요? 이게 공급 물량이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에도 적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타 지역도 대구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뭐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타 지역도 경기도도 다 공급 물량이 적습니다. 공급 물량이 적은데 양도세를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공급 물량이 더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는 팔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돌아서죠. 그 다음 매수자는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거고,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어디를 사냐?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핫한 동네가 나주혁신도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뭐 하순이라든지 옆에 이제 담양, 장성도 뭐 이렇게 해당되겠죠. 근데 이게 새 아파트가 공급되어진 지역만 좀 관심이 가게 돼요.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공급되어지는 뭐 하순이나 예를 들어서 담양이나 이런 데가 이제 또 나주 혁신도시나 이렇게 이제 뭐 포커스가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미 그 부동산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서울에서 규제를 강화하니까 옆에 도시들이 강화됐고, 이번에 다시 또 계속 강화하니까 김포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김포 오르니까 다시 또 김포 조정 지역으로 대상하니까 옆에 또 파주가 올랐잖아요. 계속 지금 규제를 강화하면 두더지 잡기 게임 모양처럼 옆에 게 오르고 옆에 도시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고요. 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공급 물량이 적기도 하거니와 가장 큰 것은 뭐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화폐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뭘 하고 있냐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국가 예산이 500조, 코로나 사태로 250조 직접 지원, 350조 간접 지원, 1000조에다가 M2 통화량으로 해서 3000조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오르고 있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2020년에는 하락했지만 2021년이 되면 전국이 다 오를 것이다. 계속해서 예측해 준 거고요. 전 세계의 도시, 일본, 캐나다, 미국, 유럽,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안 오른 데 없습니다. 뭐 다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도 오르고 있고요. 다 오르고 있어요.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경제는 공산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뭐 공산주의 국가든 중상주의 국가든 중농주의 국가든 어떤 정책을 펼치든 간에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정확히 그 시장에 그것이 반영되어진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돈은 많이 풀어져서 많이 오르겠고요. 2021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는 국가 예산을 더 지금 늘릴 계획입니다. 20년보다 더 늘릴 계획일 거예요. 왜냐? 막판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잖아요. 민심을 다독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을 뿌리는 것밖에 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게 제가 뭐 좌파나 우파 이런 거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부가 오든 돈을 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고 사망하고 있고 또 기업체가 부도나고 있고 중사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계속 망하고 부도나고 있습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계속해서 뿌려냅니다. 돈을 계속해서 뿌리면 이 돈은 어디에 붙냐면 자산에 붙습니다. 토지에 붙죠. 토지에 붙다 보니까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뭐 공장, 창고, 아파트 이런 게 뭐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투기 조정지역 대상 지역을 이제 조정지역 대상과 투기 과열 지구를 많은 곳에다 지정을 하니까 어떻게 되어진다?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은 그 서울로 다시 리턴 하는 것도 일부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서울을 못 살 사람들은 그나마 뭐 또 광주 거라도 어쨌든 현금 끌어와서 사는 거고요. 그 돈마저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나주혁신도시나 이렇게 담양이나 화순이나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옆 외곽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대구 같으면 대구 옆에 경산시 옆에 있는 시 도시. 지금 세종시가 때리니까 옆에 공주시가 그냥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산 때리면 어떻게 있어요? 부산 옆에 외곽 뭐 거제도라든지 옆에 계속해서 이제 저의 생각에는 주변 도시가 계속해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그러면 조정 지역은 가격이 안 오르냐, 투기 지역이 안 오르냐, 제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올리냐? 돈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해줬죠. 1순위 뭐라고요? 투기 지역. 2순위 조정 대상 지역. 투자의 순위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못 잡은 사람들이 어떤다? 그 조정 대상 지역 옆에 거라도 잡아야죠. 옆에 거. 옆에 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시에 바로 근교에 있는 도시가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걸로 이제 예측되어집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뭐 세금 때문에 물론 파신 분도 계실 거고 각자의 사고 방식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경제상이 터지면 주식시장에도 막 보이잖아요.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거래가 되어지고 나중에 실거래 신고된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지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주식을 해보면 차트에 쫙 어떤 내가 현대제철을 팔겠다고 딱 나면 현대제철 매도가 매수가 막 전산상에서 금액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막 계약이 체결된 게 막 눈에 보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면서 체결되거나 떨어지면서 체결되거나 보이시죠? 바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바로 되어지는데 그때 그렇게 체결되어질 때도 경제 현상이 벌어지면 어떤 이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고 어떤 이는 지금 사서 보유하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사겠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물론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 분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그래서 누구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팔고 또 누구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실 건데 제 입장은 광주 광역시도 오르고 나주 혁신도시도 오르고 화순도 오르고 이럴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사시고 아직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은 두 채까지라도 사시고요. 그 다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뭐 상충되죠. 제 말은 상충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객분들한테 팔지 말고 사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금 여력에 따라서 맞춰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뭐 어떠신가요? 한번 그리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 한번 부동산이 어떻게 되어지나 한번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영상을 펼쳤습니다. 광주광역시가 7, 8, 9억은 찍을 것이다. 그리고 3년 안에 나주혁신도시도 34평 아파트가 5억은 찍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